나의 인간관계 기술 진단 및 향상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간호학과 2020-0449 박민채입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 근본 원인, 두 번째 진단, 세 번째 이유 설명, 네 번째 향상 방안, 다섯 번째 실천 및 효과, 여섯 번째 전반적 소감 및 의견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본 원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해보는 목차입니다. 저의 근본 원인은 의존성 성격 장애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스스로 무언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지지나 승인을 잃을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동기나 능력보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어떤 일을 시작하기 어렵고 혼자 있음 불안하고 무기력한 경향이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진단입니다. 다음은 김순남의 10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진단한 결과입니다. 2점은 개방과 용서, 3점은 다양성 인정과 조절, 4점 이상은 경청, 공감, 칭찬, 표현, 감사,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단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점의 개방은 과거의 상처, 과거 친한 친구에게 개방한 후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아 상처받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불안감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까지 보여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세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이유가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점 용서입니다. 용서를 잘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 잘못에 대한 처벌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것에 비해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거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의 실망감을 버리지 못해. 세 번째는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잘못을 잊고 본인이 이긴다고 착각할까봐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수 3점인 다양성 인정입니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행동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대상을 단순화해서 흑백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정한 기준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점 조절입니다. 평소 참다가 한 번에 누적된 감정을 표출하거나 화난다는 감정 후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한 자존감이 낮아 무시당한다는 상황과 실패에 대해서 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조절이 힘들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수를 4에서 5점을 받은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점인 경청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듣는 것에 대한 부담, 불편함이 없다. 4점인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반응한다. 4점인 칭찬은 상대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4점인 표현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 좋아하는 마음 등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다. 4점인 감사는 상대방의 노력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5점인 봉사는 희생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큰 이익을 올 때, 그리고 봉사 후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5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점수대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방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인정하기, 반응에 휘둘리지 않기, 신뢰하는 사람 찾기, 감정 표현 연습 등을
포인트로 두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의 반응을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고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일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기. 또한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개방할 필요 없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에게 먼저 개방하기.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입니다. 다음은 용서를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감정 인정.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기. 두 번째, 용서는 정당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용서를 한다고 그 사람의 잘못을 옳다고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을 받아들인다. 세 번째, 용서는 상대가 무엇을 해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과를 기대하지 않기. 네 번째, 하나의 행동이나 실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양성 인정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틀릴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타인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직접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직접 많은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차이를 받아들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누구나 다르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존중으로 바라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흑백에서 벗어나기입니다. 항상 나에게 좋거나 나쁘기만 할 수 없다. 나는 저 생각에 반대하지만 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절에 대한 향상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이해입니다. 화가 나는 그 상황과 그 상황까지 오게 되는 직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선 다양성 인정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화가 나는지, 어떠한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미리 알게 된다면 대처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기준을 제대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해서 내가 무가치한 건 아니다. 내 감정이 맞고 그 감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는 감정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즉각적인 반응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화난 순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5초 정도 기다린 후 충분히 생각한 다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실천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향상 방안을 실천한 후 어떤 효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실천 후 남에게 개방하는 것에 거리낌이 줄어들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자존감도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오랜 친구에 대한 오랜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었고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동과 실수를 받아들이는 관점 또한 변화였습니다. 다음은 다양성 인정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 흑백 논리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항상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조절입니다. 예전보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 후회되는 경험이 적어졌으며 신중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소감 및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격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나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조금 더 유연하고 단단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